이건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던 중에 말하게 되는 성적인 표현이 이건 당연퇴직 사유가 되거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특히 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롤매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오늘은 롤매음이 무엇이고 어떠한 표현들이 롤매음이 성립하는지 실제 사례들, 실제 표현들을 많이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롤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보통 롤이라고 부르죠. 네, 그 롤이라는 단어랑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보통 통매음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롤이랑 통매음을 합해서 롤매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신조어인데요. 게임 채팅 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인데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채팅을 하면서 성적인 말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필요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실명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을 때 성립할 수가 있는 반면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익명으로 1대1 톡방에서 얘기를 해도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롤에서 이제 욕을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이건 모욕죄가 될 수가 없는데, 롤에서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건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 수위는 물론 사안마다 많이 다르고 그 정도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감옥까지 가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고, 성범죄로 받게 될 때 받게 되는 부수 처분, 예를 들면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또는 취업 제한 명령, 이런 부수 처분이 같이 붙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히 성범죄 벌금형 100만 원만 받게 되더라도 이건 당연퇴직 사유가 되거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성적인 장난이 미래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걸 초점으로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요. 많은 유무죄 판례들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표현이 통매음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죄 판례는 가해자가 롤을 하다가 같은 편이 잘 못해서 졌다는 이유로 그 팀원에게 자막에 보이는 이런 표현을 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여자이기도 했고 표현도 노골적이어서 통매음이 결국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유죄 판례는 롤 게임 중에 협곡에서 채팅으로 지금 이 보여드리는 표현을 한 사례인데요.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좀 더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세 번째 유죄 판례는, 이것도 판례 설시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게임 실력을 나무라는 팀원과 말다툼을 하였다. 아무튼 가해자는 이 사안에서 자막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표현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이건 보시면 표현이 몇 줄이나 됩니다. 너무 많이 한 것도 불리하게 보여져서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롤을 하다 보면 이 정도의 표현은 싸우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싸우던 중에 말하게 되는 성적인 표현이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라 크게 문제가 돼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격까지 박탈될 수가 있는 위험한 사안이라는 거지요. 이제 무죄 사례들을 검토를 해보면 첫 번째 무죄 판례인데요. 롤 게임 중에 채팅으로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 표현을 한 사례인데요. 아주 노골적이고 천박한데요. 이런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판례 설시를 보면 피고인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 배설물 등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목적이 요건으로 요구되는데 그러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안 되는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요, 게임이 끝나고 채팅으로 자막과 같은 표현을 한 사례인데요. 판례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고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사이였다. 성적 목적이 없고 단순히 비속어를 쓰는 정도에 불과했다 라고 보아서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이거 종합해서 비교해보면 상대방이 여자인 거를 알고 성적인 표현을 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별도 모르는 채로 단순히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성적 목적이 있었느냐가 엄청 중요한데요. 같은 표현이더라도 이 내심의 의사가 성적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판례들 이외에도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되고 반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유죄로 변경되고 이런 판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같은 표현인데 그 내심의 의사가 성적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달리 보게 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된 거고요.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 자막과 같은 표현을 한 사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 사안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무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느냐의 판단의 차이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 사례입니다. 네, 결국에는 고소사건도 그렇고 피의사건도 그렇고 성적 목적이 있었느냐를 어떻게 입증하고 잘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잘 주장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롤메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통매음죄로 처벌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 벌금 100만원, 2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 미리 조심하시고 가급적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게임 건전하고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